하이. 좋은 하루. 우리 제가 쉬는 시간에 숙제 검사하고 좀 오래들 얘기할 건데 그 쉬는 시간 전에 얘들아 너네 아마 풀어온 거에서 어려웠던 거 단원 마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 마무리 그러니까 235쪽부터 236쪽까지 있는 단원 마무리에서 좀 어려웠던 거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긴 하다. 그래서 일단 숙제 검사 하기 전에 숙제 검사 쉬는 시간에 조금 같이 할 건데 거기서 어려웠던 거 뭐뭐 있었는지 좀 궁금하지? 근데 그냥 하는 김에 할게요. 아니 그냥 하고 싶어졌어. 소라들 보니까 행복하자. 집합 전까지 이룰 수 있어? 사람 내일 뭐해? 내일 대화 뭐 있다고 했지? 아니 근데 진짜 안 돼. 지금 6시부터 새벽 11시까지 되잖아. 진짜. 그래 다음 주 특강 넣는 거지? 다음 주 특강해. 그러면 2시에 가지 말고 좀 더 하다 가자. 그쪽으로 우리 쇼부를 보자. 에이코 학교까지 갈 수도 있거든. 아 머리 아파 죄송합니다. 지훈아 끝나고 그만하자. 난 열심히 했구나. 훌륭하다. 야 나머지 공부 좀씩 더 하다가 가자. 부교수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일 나올래? 그럼 오늘 끝나고 좀만 더 하자. 알겠지? 그래. 야 너 알지? 이거 어디까지 해 너? 이거. 대사가 또 바꿨나? 오케이. 다음 주 풀 컨디션으로 진도 맞춰서 본원까지 다 해보자. 할 수 있지? 그래. 검은 당한 거 알고 있어. 했잖아. 맞아. 16번 승이 다른 키 하나 다르겠다. 16이랑 20. 자, 아시야, 네가 푸면 네가 물어. 선생님 봤지? 그냥 됐을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없니? 16 인정. 그래. 부교재는? 약간 레전드인 게. 할머니 댁에 설마 놓고 왔나 부교재를? 할머니 댁이 어디야 멀어? 그래? 그래서 한번 에? 그래 가지가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게? 까지 했네? 죽은 거 저거는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원래 템포로 다 따라 올려야 돼. 여기 어퍼를 받아야 된다. 민결이 민결아, 너는 내가 화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 고난도도 원래 풀 템포니까 고난도까지 풀어오면 내가 수목금은 아직 안 줄게. 아니야 실력 그거. 근데 이제 좀 덜 돼 있으면 내가 화요일날 보고 수목금을 부를 거야. 알고 있어. 자 얘들아, 저희 그 235쪽에 16번, 236쪽에 20번 그 중단원 마무리 16, 20 두 개 하고 갈게요. 중단원 마무리 16번이랑 20번 두 개는 한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두 개는 좀 봅시다. 그런 다음에 집합의 연산 이야기 마저 좀 해보도록 합시다. 16번부터 볼게요. 사실 얘들아 16번은 어느 정도 노다다라 보긴 하는데 사실 뭐 다르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해서 그거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있고 제이야 전체는 1부터 몇십까지만? 20까지만 쓸 겁니다. 1부터 20 정도 선을 쓸 거고요. 건우야, 그 중에서 우리 딱 원소 몇 개를 가지는 집합을 하나 제시할 건데 두 개 가지는 집합을 이렇게 A라고 제시를 하는 거. 민규야, 근데 이렇게 A, B로 줬다는 건 원소가 A랑 B 몇 개라는 거고 두 개라는 거고 자명하게 A랑 B는 같은 값일까 다른 값일까? 다른 값이라는 건 전제로 좀 값이다. 왜냐하면 A랑 B가 같은 값이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소 두 개인 것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집합은 기본적으로 같은 건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A랑 B가 같을 순 없다 정도는 깔려있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이 두 원소를 곱했더니 어떤 수에 무슨 곱이 되었으면 한다? 제곱이 되었으면 한다.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 이 구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첫 번째 풀이는 솔루션 1 저도 실전이면 이렇게 풀 것 같거든요. 제곱수 1의 제곱. 근데 1의 제곱은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기 좀 곤란하다, 그쵸? 그 다음 제곱수. 그럼 1, 4가 있겠다, 그쵸? 뭐 2, 2는 안 될 거고요. 뭐 여기서 하는 게 9, 1, 9가 있을 거고요. 근데 3, 3은 될까 안 될까? 빨라봤자 지금 1, 9가 있을 거고 3, 3은 안 될 테니까 얘들 뭐 되긴 하겠다, 그쵸? 이렇게 건실하게 세다 보면 얘들아,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20까지밖에 없지 않나? 정말 숫자가 제일 커져봤자 20 곱하기 19거든? 20제곱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한 17번 정도만 싹 하면 되는 사람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진지하게 보여줄까? 이거 할만해. 근데 해볼까? 1, 4 9, 1, 9 16 1, 16 2, 8 뭐 3 안 되고 4, 4 4는 근데 같은 수니까 안 되고 할만하지 않냐? 25 1 곱하기 25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5 곱하기 5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난 진지하게 괜찮다.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제곱수가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거. 그럼 제곱수가 나오는 것 중에서 1 곱하기 1도 있는데 뭐 같은 수니까 안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제곱수 1 곱하기 4. 뭐 이런 건 충분히 만들 수 있긴 하겠다, 그렇죠? 1 곱하기 4.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뭐 9도 되겠다, 그렇죠? 3의 제곱이니까.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 곱하기 무슨 6도 좀 가능은 할 거야. 1 곱하기 16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 곱하기 25 이제 이런 거부터는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카운팅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카운팅이 어렵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일단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순서쌍이 나올 텐데요. 우리 1 곱하기 16이라는 녀석을 좀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얘가 이제 몇 곱하기 몇도 될 거고요. 우리 16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볼까 이제 제곱수 16이라는 제곱수를 이제 이렇게 1 곱하기 16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2 곱하기 8로도 표현할 수 있고 4 곱하기 4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좀 잘하는 사람 같은 수니까 곤란하니까 그쵸? 네 잠깐만 갑자기 내정지가 와서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내정지가 오네 갑자기. 잠깐만요. 선생님 1분만 생각 정리하고 해줄 테니까 잠깐만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1분만 생각 정리하고 해줄게. 왜 머리가 안 들어갔지? 커피에 누가 뭘 탔나? 뒤지네 자식아. 안 떨어졌거든. 잠깐만요. 미안. 뭐가 나왔더라? 아 진짜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야 우리 20번 먼저 한번 풀까? 20번 먼저 한번 풀자. 야 미안해. 진짜 뇌정지가 오네 갑자기. 여기서 기억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20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뭔 말을 하려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보이냐 지금 다시? 저 뭐 있었는데? 진짜 미안. 야 미안. 내가 20번 먼저 한번 봅시다. 20번 먼저. 3, 4, 5, 6이 있어요. 3, 4, 5, 6이 있다고 하는 이유 진짜 미안. 얘들아 우리 얘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15개 있대. 왜 15개라고 하냐면 무슨 집합 제외하니까? 공집합 제외하니까 15개가 있대요. 그걸 이제 A1, A2, A3 뭐 땡땡땡 A15까지라고 하지. 도윤아 우리 뭐 더해야 돼? 이제 얘네들의 원소 중에서 가장 어떤 원소? 작은 원소를 AN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집합들, 요 각각의 집합들이 가장 어떤 원소를 더해가야 돼? 작은 원소를 더해가야겠다. 그럼 선생님이 할 생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거나 저 4개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갑자기 2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어쨌거나 얘네들의 부분집합이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뭐 2가 나오거나 그런 건 진짜 좀 개싸일 것 같고 갑자기 가장 작은 원소가 7이 나오는 것도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개싸일 것도 애초에 선택지가 3, 4, 6밖에 없는데 그럼 얘들아 이제 얘네들의 가장 작은 원소들을 더할 건데 얘네들의 이런 집합들의 가장 작은 원소들을 또 더할 건데요. 소위 A1, A2, A3 이런 걸 구하고 싹싹싹 더할 거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 15개의 I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안이면 몇 안이면? 4안이면 5일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원소가 6인 것도 좀 가능은 하다 얘들아. 근데 왜 가능은 해요? 그냥 뭐밖에 없으면 돼요? 6밖에 없으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작은 원소가 3일 수도 있고요. 몇일 수도 있고요.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요. 6일 수도 있다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라면 3은 무조건 가져야겠다. 그쵸?
거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4는 가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4가 가져도 3이 제일 작은 건 팩트니까. 4를 안 가져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집합이 4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래도 가장 작은 원소는 3일 테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자는 이유가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그럼 그런 집합이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집합은 3은 필수, 4는 간말, 5도 간말, 6도 간말.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구조로 생각을 해보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4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경우수 두 가지, 5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경우수 두 가지, 6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경우수 두 가지니까. 따라서 그런 집합은 몇 개 있을 것이다? 8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자. 이렇게? 그 다음은 4. 그럼 4는 재윤아 가장 작은 원소가 몇인 집합을 세보라는 얘기야? 4인 원소를 세보라는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4이려면 건우야 3은 가져야 될까? 절대 가지면 안 될까? 절대 가지면 안 되죠. 여기? 근데 세윤아 4는 무조건 가져야 돼? 아니면 안 가져도 돼? 무조건 가져야 돼. 제일 작은 게 4려면. 근데 몇은 간말? 5는 간말 6도 간말. 몇 가지? 그래 이지를 할 시간 저거 생각해야 돼. 미안해. 네 개. 나 지금 약간 뇌를 2개로 나눠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4개야. 4개.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집합은 4개일 것이다. 그럼 이제 한국인의 매운맛으로 뭔 소리야? 얘도 좀 잘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쵸? 얘는 3은 가지면 될까 안 될까? 가장 작은 원소가 5려면 3은 꺼져. 4도 꺼져. 5는 필수. 6은 선택.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6은 이제 6은 같거나 말거나 하니까 몇 개 있을 거예요? 2개 있다는 거 혹시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2개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새끼는 1개예요. 그냥 안 갖고 필수니까 6이라는 집합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12개, 14개, 15개 와 기가 막히게 15개가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A1부터 A15라는 15개의 구분 집합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집합이 몇 개 있을 테니? 8개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걸 더하는 과정에서 3이 몇 번 더해질 것이다? 3이? 8번 더해질 것이다 라는 뜻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4는 몇 번? 4번. 5는 몇 번? 2번. 그 다음에 6은 몇 번? 한 번 더해질 테니까 24에다가 16에다가 10에다가 6을 더한다고 세팅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답을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장 작은 근데 이 문제 내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조금 중요한 느낌? 조금 중요한 느낌이니까 잘 봐두길 바라고 그냥 생각의 시작을 이렇게 잡으면 되게 간단해요. 어쨌거나 A1부터 A15까지 더할 거잖아.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갑자기 막 7 이딴 숫자가 등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일 테니?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일 테니? 그럼 3이 몇 개 있을 거고 4가 몇 개 있을 거고 5가 몇 개 있을 거고 6이 몇 개 있을지만 안다면 답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3이 몇 개니?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3인 집합이 몇 개니?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려면 3은 필수 나머진 선택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집합계수 세일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행복하려? 3은 필수 3은 선택 세일지는 대로 가면 돼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뭔 소리가 쉽죠? 나도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근데 아직 생각이 안 났어. 그 정도까지 놓고 우리 연산을 좀만 하자. 연산을 좀만 하고 내가 연산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게 뭐 쌈박하게 세는 게 있었거든. 근데 와 이거밖에 안 보이네 지금 왜? 그래서 약간 또 이제 교훈을 하나 정리합시다. 약간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쌤들 시험 많이 봐봤잖아. 시험장에서 특히 뇌사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진짜 너 이런 경우 시험장에서 뇌사 오는 거 없어? 내가 없으면 조만간 한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뇌사가 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냥 우직하게 하면 돼.
그냥 산뜻한 방법이 생각 안 나면 그냥 계산식으로 뚫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딴 게 안 보이잖아? 진짜 이게 5의 제곱, 6의 제곱, 3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뭐 끼켜봤자 20의 제곱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죠? 그냥 세면 된다. 그냥 세면 된다. 근데 뭔가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보여. 미안해 얘들아. 사과할게. 안 보여. 내가 분명 수업 전까지 싹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살짝 뇌사가 왔어. 내가 연산을 하면서 연산을 하고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어? 미안. 미안. 솔직하게 말할게. 미안. 자, 연산 좀만 합시다. 연산. 가자. 우리 연산 하나도 안 했나? 하나도 안 했죠. 조금 했나? 그래. 얘들아 우리 집합의 연산인데 그냥 빠르게 복기 한 번만 하고 얘들아 여기는 뭘 좀 강조할 거냐면 공식이 졸라 많거든요. 여기 뭐 써져 있는 잡담이 겁나 많거든. 절대 다 안 외울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건 외워야 돼. 근데. 그래서 제가 뭔 외우고 뭔 외우지 말자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볼게요. 알겠죠? 네, 근데 뭐 합집합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합집합은 두 집합을 무슨 체하자? 약간 합체하자는 느낌이고 국어적으로는 A 또는 B라고 읽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었다.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야.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벤 다이어그램에 그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1, 2, 3, 4, 5라고. 근데 얘들아 이걸 안 그리더라도 합집합은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두 집합을 합치는 이었으니까 1, 2, 3 쓰고 공통이지만 한 번만 쓰고요. 1, 2, 3, 4, 5 정도라고 쓰면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교집합은 그리고 느낌. 겹치는 부분 찾자야. A 그리고 우리 빨리 할게요 여러분. 뭐 했으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1, 2, 3, 4, 5가 있으면 여기 찾자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겹치는 부분은 몇 밖에 없기 때문에 3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리고도 3이라고 쓰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한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은 들어가고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전체를 정의해야 되는데 전체는 문제에서 줘야 합니다. 전체 집합은 무조건 문제에서 줄 거야. 쌤이 전체 집합을 1부터 5까지라고 한번 질러볼게. 그런 다음에 A를 1, 2, 3이라고 질러볼게. 근데 이러면 있잖아. A가 1, 2, 3이고 A가 아닌 곳에 4랑 5가 있겠어요. 그쵸? 그럼 우리 A의 여집합이란 건 어떻게 읽기로 했어? 읽는 거? 전체에서 누구를 제외하자? A를 제외하자라고 읽으면 돼요. 전체에서 A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 A가 붙은 부분만 제외하면 4랑 5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4, 5라고 부르면 되고요. 4, 5정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4, 5라고 읽어야 되고요. 근데 그림을 굳이 안 그리더라도 A의 여집합은 전체 1, 2, 3, 4, 5에서 1, 2, 3 제외하는 거니까 그림 안 그리더라도 4, 5라고 쓰는 거는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나. 제일 읽는 법이 중요했던 집합이 뭐였을까요? 이거 차집합이었죠. 만약에 이제 A가 1, 2, 3, 4라고 합시다. B가 4, 5, 6이라고 합시다. 그럼 A 차집합 B는 A 빼기 B라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지 말고요. A에서 B를 뺀다 그따위로 생각하면 나중에 크게 화를 입을 날이 올 거야. A 빼기 B라고 생각하지 말고 A 차집합 B는 어떻게 읽는다? 일단 누구를 던져? 일단 A를 던져. 그리고 뭐만 제외해?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B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B와 겹치는 걸 제외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읽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A 빼기 B라고 읽지 말고요. A 차집합 B는 어떻게 읽자? A 지르고 누구랑 겹치는 거 제외? B랑 겹치는 거 제외. 이렇게 읽으세요. 알겠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A를 던지고 B랑 겹치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림을 그리면 뭐 여기 채워 넣을 수는 있겠다만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A 차집합 B는 일단 1, 2, 3, 4에 질러. 근데 B랑 겹치는 누구를 죽여? 4를 죽여니까 A 차집합 B는 1, 2, 3 정도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뭐 이 정도로 읽읍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건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쪽 넘겨서 241쪽 봅시다. 241쪽. 241쪽은 얘들아 이런 거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그렇죠? 외우는 거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읽고 한 번씩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읽고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살짝 볼게요. 얘들아 제가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한다고 좀 별표를 칠 거고 아닌 건 그냥 읽고 넘어갈게. 같이 가자. 얘들아 A랑 공집합을 합쳐보세요. 뭐가 나올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합집합은 두 개를 말 그대로 합치는 느낌인데 얘들아 얘가 쓰레기야. 공집합은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못 합쳐져. 합쳐줘봤자 변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따라서 얘는 그냥 A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 같은 논리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랑 겹치는 거 찾으려고 하면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얘도 이제 공집합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아이니까요.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읽고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이 예시 들었었나? 우리가 이제 선거를 나가려고 해.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민결이가 후보로 나왔어. 민결이가 이제 10표를 받았대. 30명 중에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이도 후보로 나왔어. 근데 제이가 15표인데 내가 제이가 반장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민결이한테 야 우리 단일화하자. 라고 이제 단일화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민결이가 물어보겠죠. 너는 몇 편이? 라고 이제 누가 대장이냐 그게 아니라 누구로 단일화할 거니 물어보면서 너 몇 편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재원이가 말이야. 나 빵표. 야 이러면 얘랑 나랑 합쳐. 단일화 그래. 그런다고 뭐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합집합 단일화 해봤자 뭐가 안 돼. 공집합이 있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민결이 10표 그냥 그대로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민결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법이 있죠. 내가 뭐라고 단일화하면 돼? 근데 그냥 뽑긴 좀 그렇고 너랑 나 둘 다 뽑은 애 둘 다 뽑을 수 없지만 너랑 나 둘 다 좋아하는 애 표만 맞자라고 하면 내 표가 빵표잖아요. 그쵸? 그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을 하면 빵표가 되니까 이제 엿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별거 없죠? 그런 느낌으로 단일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번엔 뭐 쉬워 얘들아. 야, 지랑 지 합치면 누가 되겠니? 지가 되겠지. 지랑 지 겹치는 거 합치면 누가 되겠니? 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민결이 혼자 또 자아분열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랑 나를 합쳐볼까? 라고 하면 누가 될까? 내가 되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랑 내가 겹치는 거 찾아볼까? 잠깐만, 네. 그래봤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동일한 얘기가. 자, 그럼 한번 내용 한번 보면요. 쌤이 피곤하면 텐션이 높아지는 버릇이 있어. 게임 같은 거 하면 광전사 그런 캐릭터 볼수 있어요? 버서커 광전사 그런 거 볼 때는 어떻게 돼? 피가 낮을수록 강해져. 내가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 나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시발 이것도 봐봐. 봐봐. 그림을 안 돼. 그림 그리면 계단은 내가 봐봐. A 교집합 B는 A랑 B가 합치는 공간이니까 이제 여기죠, 그렇죠? 그럼 A 교집합 B는 누구보다 확실히 작으면서 A보다 확실히 작으면서 포함이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교집합을 하면 단일화 하는데 겹치는 걸로 단일화를 하면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 좀 작아지는 거야 무조건. 그럼 A 교집합 B는 어쨌거나 A 교집합이니까 A보다 좀 어떨 거야? 작을 거라고 슈마. 그러면 A보다 작을 테니까 A에 쏙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 아시겠어? 얘들아 그럼 그 다음은 얘들아 만약에 이게 근데 당연히 얘 누구보다도 작을 거야? B 교집합이라고 읽어주면 누구보다도? 아니 B보다도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디지몬치나 합집합 뭔 소리 합체를 해버리면 합집합을 하면 어쨌거나 A에다가 뭔가를 합쳐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무래도 A보다 좀 어떻게 될까? 커지겠다. 그쵸? 그럼 합집합을 하면 좀 커질 테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만드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지 않나. 뭐 그림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울 거냐 얘들아 이거?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표현도 좀 봅시다. A 합집합 A 교집합 B래요. 근데 얘도 있잖아. 얘들아 봐봐. A 교집합 B라는 녀석은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하긴 하지만 그거는 A 교집합 B는 당연히 A보다 좀 큰 놈일까요? 작은 놈일까요? A보다 확실히 좀 작단 말이야. A보다 좀 작은 A의 부분집합이야. A보다 좀 작고 A의 부분집합인 거랑 A를 합치재. 그럼 그냥 누가 될까요? 그냥 A가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림을 생각하고 싶다면 A 교집합 B 얘랑 A를 합치면 뭐 그냥 A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직관적으로는 A에 포함되는 조금이랑 A를 합치면 그냥 좀 큰 놈인 A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 괄호 2번 관련 내용도 좀 볼게요. 괄호 2번도 이해해 볼게. 괄호 2번의 1번도 보면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뭐 이상한 건 없죠? 왜냐하면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그걸 빼는 거잖아. 그걸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뭐를 제외하라? 전체를 제외하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는 건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공집합만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도 보면 A랑 A의 여집합을 합치지요. 얘들아, 그러면 전체에서 A 제외한 건데 거기다가 A를 합쳐주세. 그럼 뭐가 되지 않나? 그냥 전체가 되지 않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항상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전체가 있고요. 얘가 A의 여집합이잖아요. 전체에서 A를 제외한. 근데 여기에다가 A까지 합쳐주면 당연히 전체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A랑 A 여집합이 겹치는 건 없을 거고요. 3번 내용 빨리 봅시다. 근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여집합이라는 게 결국 약간 부정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전체에서 걔를 없애버리라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중부정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얘들아, 너를 좋아하지 않지 않아. 이런 거 있죠. 좋아하지 않지 않아. 이거 뭔 뜻인지 아니? 않지 않아잖아요. 그렇죠? 이중부정이잖아. 이거 뭔 뜻이냐면 존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않지 않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부정하면 진짜 A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A가 나온다. 근데 얘들아,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A의 여집합이라는 게 이제 전체에서 A를 제외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여집합을 또 하자는 게 전체에서 또 이걸 제외하자는 거니까 그냥 다시 A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저거 이제 존나 사랑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여집합은 전체에서 A 제외하는 거니까 이상한 표현은 아닐 텐데 5번 별표 10개 정도 치고 무조건 외우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외워도 되는데 5번은 외워야 돼. 5번 안 외우면 내가 부셔버려요. 5번은 무조건 그냥 이해를 넘어서 외우세요. 이해를 넘어서 외워. 그냥 외워. 외우라면 외워. 외우라면 외워.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아야 돼. 이제 왜 외우라고 하는지는 저 뒤에 집합의 연산규칙까지 모두 하고 나면 너네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반드시 외워야 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추가한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A 차집합 B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런 차집합이라는 녀석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다가 여집합을 해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증명 먼저 할게요. 일단 우리 A 차집합 B는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머릿속에 있을 테니까 우리 여기를 봅시다. 봐봐. 여기 이렇게 전체가 있고요.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얘들아, 우리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 있죠? B의 여집합. 이거 헷갈리니까 먼저 그려놓을게요. B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이거 혹시 괜찮을까? 여기가 이제 전체에서 B를 제외한 B의 여집합이야. 근데 현서야, 우리 그 중에서 누구랑 겹치는 곳을 찾아야 해? A랑 겹치는 곳을 찾아야 해. 그럼 얘들아, 이 흰색 색칠 중에서 A랑 겹치는 곳은 여기다, 그쵸? 자명하게 A 차집합 B랑 어떻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얘는 직관적으로 안 느껴집니다. 일단 뭔가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얘는 뒤에 가서 연산규칙 계산할 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위에 거 아무것도 외울 거 없거든? 이거 하나만 외워. 이거 하나 외우자. 끝! 저희 뒤로 가서 244쪽 내용을 좀 보러 갑시다. 244쪽 내용. 244쪽.
244쪽 보도록 합시다. 착. 네, 거기도 뭔가 되게 많다, 그쵸? 얘들아 이제 그 페이지에서는 뭐를 좀 잘해야 되냐면 얘들아 거기도 당연히 외울 건 거의 없어요. 외울 건 거의 없고 얘들아 너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만날 거야.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문제에서 줄 거거든요. 특수한 상황. 왜 특수한 상황이냐면 상식적으로 하라면 N가라면 A에다가 B를 합치면 B가 나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상황에서는 A 합집합 B는 이거고 B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야.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그럼 이런 특수한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를게요.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야. 이런 특수 상황이 나타난다. 쌤은 무조건 뭐 그리냐면 이런 구조 아니면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구조 이런 걸 서로소라고 부르거든요. 집합은 집합인데 겹치는 게 전혀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불러요. 숫자에서 서로소랑 유사하게 교집합이 없는 집합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특수 상황 이거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내가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요거는 좀 곤란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있잖아. 현정아. A랑 B를 합치면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B라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해 안 곤란해? 곤란해. 어쨌거나 A가 추가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이 구조일 텐데 이 구조하고 이제 관찰을 해주시면 A랑 B가 이제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안 되는 거 먼저 할게요. 만약에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일단 A랑 B를 합체해주면 누가 될까요? 그러면 A가 나오겠죠. 이 그림이면. 이러면 안 되니까 선생님 주어진 그림은 이거겠네요. B가 밖에 있고 A가 안쪽에 있으면 A랑 B를 합쳤을 때 그냥 B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특수한 상황은 포함 관계 또는 서로소 관계 찍어놓고 어떤 그림이어야 저 조건이 만족될까를 생각해서 푸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것도 좀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이제 이런 표현도 만났다 치자. A 교집합 B가 이번엔 B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그림 두 개 그려놓고 겹쳤을 때 교집 합쳤을 때 B가 나오려면 A랑 B가 어디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B가 안쪽에 있어야 될까 바깥쪽에 있어야 될까? 안쪽에 있어야겠다. 그쵸? B가 안쪽에 있어야 이제 A랑 B 겹치는 거 찾았을 때 그냥 B라고 결정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추론하자는 뜻입니다. 추론하자는 뜻. 몇 개만 더 해볼까? 얘들아 만약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네.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추론을 할게요. 얘도 특수관계 중에 이런 서로소면 A 차집합 B가 뭐라 그랬지? 일단 A를 질러. 그 다음에 B랑 겹치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할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그냥 A야. 이 그림이면요.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그럼 포함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다 날아가려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면 이제 A를 지르고 B랑 겹치는 거 제외할 건데 다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지니까 공집합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길 바라. 이해하길 바라.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 논리는 하나 외웁시다. 그러니까 요 논리는 하나 외웁시다. 이거면 이거예요. 약간 어떤 뉘앙스로 이해하길 바라냐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고요. 얘들아 여집합은 싹 다 분배해도 항상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데이터를 하나 넣어놓길 원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일단 소개 먼저 해줄게. 봐봐. 이 문제 조건은 뭐냐? A가 B 안에 속하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제이야. 이런 세팅이면 A 여집합이 클까 B 여집합이 클까? A 여집합이 크겠다. 그쵸? 왜냐하면 A가 조그마니까 반대 전체에서 뺀 부분이 A 여집합이 좀 더 넓은 범위일 거야. 왜냐면 A 여집합은 여기고요. A만 뺀 거.
B 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냥 요만큼이 더 커요. 요만큼이. A 여집합이 크니까 A 여집합에 쏙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좀 외워놓길 바란다. 여집합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줘서 약간 방향도 뒤집어 버리는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좀 기억합시다. 이거면 이거고요. 이거면 이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이제 이런 게 당연했으면 좋겠어. B 여기 여집합을 주세요. 여기도 여집합을 주세요. 근데 포함관계는 뒤집혀야 돼. 여집합은 저기도 분배되는 느낌이다. 아 이런 느낌으로 이 기억을 좀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그다음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저런 식을 보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는가? 얘들아 얘는 첫 번째 주. 왜 이제 A랑 B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면 봐봐. A가 아니고 B가 밖에 있다 했을 때 A 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 반대부분. 요 반대부분이잖아요. A 여집합은 A만 제외한 거. 근데 얘들아 여기에 B가 쏙 하고 들어가나? 빠져있죠 조금. B는 요 안쪽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따라서 이런 그림이면 조건 만족한다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다. 얘들아 이런 그림이 아닌가 싶으면 서로서 그림 그리면 돼요. 이런 걸 그려보면 얘들아 A 여집합이 A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 안에 B가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그림은 괜찮다. 그래서 이런 서로소를 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저 식은 서로소 그림을 주고 싶은 아이예요. 겹치는 게 없다는 거. 그래서 말했듯이 244쪽 내용도 그냥 여집합이 싹 다 분배된다는 뉘앙스 정도는 기억할 만하나 나머지는 그냥 포함 또는 서로소 찍고 어떤 게 만족될까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저희 문제 보러 갑시다. 246쪽으로 한번 볼읍시다. 자, 얘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뭐 다 푸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됩니다. 그려도 되는데 사실 전 이 정도 문제들은 그냥 너네가 생각으로 그림 안 그리고 풀길 좀 원하고 그리고 제일 큰 건 뭐냐면 저는 집합 3개 있으면 안 그릴 수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려고 노력하긴 해. 그럼 3개 있으면 원소 채우기가 좀 빡세요. 2개 있으면 별로 안 빡센데 3개 있으면 겹치는 영역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A 집합 먼저 확인을 하자. 사람 A 집합은 무슨 수 싹싹 모아봐라. 다만 전체 집합이 12보다 작을 테니 뭐 12를 넘어가진 않게 모아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모아줍시다. B도 한번 모아줄까요? B는 몇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 6, 9, 3, 6, 9, 3, 6, 9, 3 그렇게 이제 이 정도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C라는 아이는 30의 약수니까 이제 1, 2, 3, 뭐 4는 좀 곤란하고요. 5, 6, 10. 또 뭐 있냐? 끝이죠? 아, 이제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 정도로 채워준 다음에 얘들아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야. A, B, C 그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아니 겹치는 영역이 너무 어때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2, 4, 6, 8, 10, 12가 있는데 어떤 걸 여기다 놓고 어떤 걸 여기다 놓을지 생각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조금 귀찮으니까 쌤은 괄호 1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읽읍시다. 얘들아 A 합집합 B야. 그럼 건우야 이거 그냥 A 집합이랑 B 집합 뭐 하는 거야? 그냥 합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합쳐서 쓰면 돼. 2 쓰고 3 있으니까 3 쓰고 4 있으니까 4 쓰고 6 있으니까 6 쓰고 8 쓰고 9 쓰고 10 쓰고 12 쓰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오케이? 그럼 얘들아 너네가 제일 역 같아 할 만한 괄호 6번을 한번 볼게요.
바로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요, 얘도 별거 있나? B에서 A 교집합 C를 차집합하는 건데 아무래도 민결아 여기에 무슨 호 쳐져 있으니까? 괄호 쳐져 있으니까 먼저 생각을 합시다. A 교집합 C는요, 얘랑 얘 겹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뭐가 겹칠까요? 2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3은 안 겹치고요. 4 없고요. 5 없고요. 몇은 또 있습니까? 6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또 있습니까? 10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얘는 B라는 집합, 요 369, 12 집합에다가 요걸 제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차집합의 기본 의미를 생각해보자, 세연아. 일단 이걸 지르고 뭐만 제외하자? 겹치는 것만 제외하자니까 이 중에서 겹치는 거는 2 안 겹치고 6 겹치죠. 6 지워. 10 안 겹치죠. 그러니까 3 하나, 9 하나, 12 하나 이 정도로 써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지루하지 얘들아. 넘어가자.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파이팅 해봐. 와, 대표이제 2번 개 쉽죠? 아님 말고. 자, 이제 A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2 하나, 3 하나, A제곱 더하기 1 하나 라고 써져 있고요. B라는 집합도 있는데요. B라는 집합은 이제 A 더하기 1 하나, 5 하나, 3A 빼기 2 하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A 교집합 B가 몇이랑 몇이래요? 3이랑 5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얘들아 당연히 A도 3이랑 5를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 3은 이미 있으니까 도윤아 얘가 얼마지 않겠냐? A제곱 더하기 1이 5겠다, 그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이 5니까 A제곱이 4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찍은 다음에 1대랑 마이너스 1대 넣어서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쵸? 알아서 합시다. 넘어갑시다. 대표이제 3번. 얘들아 서로소가 뭐야? 겹치는 거 없는 거죠. 그럼 너네 대표이제 3번 밑에 가나다라마 그냥 원소 쓸 수 있어? 쓸 수 없어? 쓸 수 있지. 그러고 그냥 겹치는 거 있나 없나 보면 되지. 그치? 알아서 합시다. 넘어갑시다. 대표이제 4번 갑시다. 대표이제 4번. 얘는 해줄게요. 얘는 해줄게. 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서 대표이제 4번을 한번 보시면요. 얘들아 우리 전체가 몇 이하의 자연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 10 이하의 자연수로 세팅이 되어 있다. 전체가 이제 1부터 10까지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 뭐라 써져 있냐면요. A 옆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근데 그게 몇이랑 몇이 있대요? 1하고 6이 있대요. 쫄지 말자. 재윤아. 이거 그냥 전체에서 무슨 합집합 B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제외한 거야? A 합집합 B만 제외한 거지. 그러면 그 구조를 이해한다면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전체에서 얘를 제외했더니 이제 1하고 6만 남았던 거니까 A 합집합 B는 반대로 몇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고요? 2. 그러니까 1하고 6 빼고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얘들아. 1하고 6을 빼고 다 가져야 돼. 그래서 2, 3, 4, 5, 7, 8, 9, 10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그래야 전체에서 이걸 제외했을 때 1이랑 6만 남게 될 테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A 교집합 B는 몇 몇이요? 이제 258이에요. 258 문제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A 차집합 B는 몇 몇이에요? A 차 B는 7하고 10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세팅이면 이제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딘가에 있다 했을 때 봐봐. 우리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258이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뺀 부분이 이제 7이랑 10이라는 뜻이다. 그쵸? 근데 우리 합치면 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에 이미 쓰지 않은 것들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 2는 이미 썼고 3 안 썼으니까 여기 3이라 써주자. 4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 4라고 써주자. 5 썼으니까 쓰지 말고요. 6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7 썼으니까 패스. 8 썼으니까 패스. 9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다 넣어줍시다. 10은 썼으니까 패스하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집합 B는 요 영역에 들어간 아이들 찾아주는 거니까요.
잘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 B는 얼마? 그러니까 6이 왜 있지? 미친놈인가? 6이 여기 없는데 갑자기 6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오! 그쵸? 그래서 2, 3, 4, 5, 8, 9 정도라고 써주면 되겠죠? B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도움만 살짝 받아봅시다. 네, 진짜 설명할 게 없는 파트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대표해줄 5번 한 번만 해봅시다. 야,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대표해줄 5번 한번 너네가 생각해볼래? 그리고 내 생각 들려줄게. 근데 생각 한 번만 해보자. 대표해줄 5번은 화장실. 야, 뭐 별건 없다, 그쵸? 제가 헷갈릴 만한 선지 몇 개만 같이 생각을 해보면 괄호 6번 한 번만 생각해볼까요? 괄호 6번? 우리 괄호 6번 같은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냐면 A 교집합 B가 A래요. 그럼 되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추론을 하자는 거고 포함 관계로 추론을 해주면 겹치는 거 찾았을 때 A라면 A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B가 이렇게 좀 큼직하게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세팅이고요. 근데 이랬을 때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 외우자 했죠? 교집합 여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A를 지르고 겹치는 거 빼는 건데 A를 질렀어? 겹치는 게 전부야. 그럼 다 빼는 거니까 이거 무슨 집합이지 않나? 공집합이지 않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비읍 같은 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줘서 뭐 나머지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합 끝내는 거 목표를 해보자. 256쪽 한번 가보자. 256쪽 시작해볼까? 얘들아 우리 256쪽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냐면요 자,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2번 괄호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민결아 일단 A 집합이 몇부터 몇까지로 주어져 있다? 1부터 5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누구라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몇이다? 4, 5, 6, 7 정도라고 세팅이 잡혀 있다. 얘들아 근데 우리 A 교집합 X가 뭐예요? A 교집합 X가 X래. 이거 무슨 뜻? 교집합 특수한 관계니까 포함 관계로 이 해석을 할 거고 X가 좀 커야 될까? X가 좀 작아야 될까? X가 좀 작아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X가 좀 작은 세팅일 거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X가 A의 이런 부분집합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 하나 세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세팅 잡으면 얘들아 A 차집합 B 있죠? A 차집합 B에다가 누구를 합쳐주면 X를 합쳐주면 X가 나온대. 야, 이거 보고 뭐 이제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덩어리로 한번 보자. A 차집합 B를 그냥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덩어리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봐봐. 얘도 이런 포함 관계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얘들아 X를 합쳤을 때 X가 나오려면 X가 이렇게 바깥에 있고 차집합이 이렇게 좀 안쪽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친구랑 X를 합쳤을 때 그냥 X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A 차집합 B를 뭐 A 그리고 B 그려서 뺀다고 이해하지 말고 하나의 집합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A 차집합 B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선생님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이렇게 이제 X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결론 얘부터 천천히 써볼게요. x는 a라는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은 x라는 녀석은 a 차집합 b. 그럼 a를 지르고 b랑 겹치는 4랑 5를 제외하는 거니까 1, 2, 3? 이 친구랑 이런 포함 관계에도 있어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뭔가? x라는 집합은 1과 2랑 3은 필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 부분이긴 하니까 건우야 x가 몇은 같거나 말거나 4라는 집합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몇이라는 것도 5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추가로 케이스 발생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따라서 얘 때문에 두 가지 얘 때문에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라서 우리 답은 그냥 몇 가지 정도로 뭐 4가지 정도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얘 정답은 4 정도로 찍읍시다. 그래서 얘는 4 정도로 찍고 가시면 될 것 같고 258쪽 갑시다. 아 여기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여기는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좀만 하다 쉬자 얘들아. 조금만 하다 쉽시다. 조금만 하다. 얘는 이제 설명할 게 많아요. 얘들아 여기 잘못 공부하면 진짜 엿같이 공부하면 개 헷갈리거든요. 리암씨 얘 한번 잘해보길 바라. 앞에까지는 좀 되게 쉽고 여기부터가 이제 좀 헷갈릴 만한 지점들이 생기는데 약속 몇 개만 정할게. 얘들아 그 집합의 연산 옆에다가 명심해야 될 거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집합의 연산은 본질이 아니야. 집합의 연산은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야. 필수가 아니야. 그냥 그려도 되면 그려서 해석하고요. 근데 식이 졸라 복잡하면 그때 이제 연산 규칙의 도움을 좀 받자요. 그때 이제 집합의 연산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려도 되면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집합의 연산은 본질이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 필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연산 규칙을 안 써도 대충 뭔지 보이잖아?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연산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그려도 되면 그리고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하면 연산 규칙으로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꼭 써주고 기억을 하자. 이게 이제 가끔 복잡 애들이 그냥 그리면 되는데 거기서 또 연산하고 있다가 가끔 이제 또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본질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는 거. 그냥 그려도 되면 그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그냥 연산 좀 해보자. 그게 결론. 그게 결론. 그게 결론. 필수가 아니다. 연산 법칙은 필수가 아니다. 요거 일단 전제로 깔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연산 법칙들은 본질이자 필수가 아니다. 도구야. 수단이야. 식이 복잡하면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한 수단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보이면요. 오케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집합의 연산 법칙 옆에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써볼게요. 이제 법칙을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에서 연산 법칙은 어디서만 다루냐면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것만 다룹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연산 규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연산 규칙들을 차집합 같은 데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차집합 같은 데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들어봐야겠다.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을 좀 배워볼 거야. 근데 그런 연산 법칙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얘는 설명이 좀 민망한데 야 너네 곱셈의 교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냥 위치 바꿔도 된다. 순서 바꿔도 된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어차피 어떻다? 똑같다는 논리고요. 쌤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 모든 증명은 싹 다 그림으로 합니다. A랑 B 겹치는 곳이면 여기서 근데 B랑 A 겹치는 것도 여기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진짜 소울 없는 정리고 결합법칙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부터는 좀 쓸모가 있어요. 쌤은 결합법칙을 언제 생각하는 편이냐면 일단 집합이 3개 이상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 쓸게요. 교교, 합합처럼 교집합이면 교집합만 있거나 합집합이면 합집합만 있거나 이런 세팅이면 결합법칙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는 세팅이 아니라 교집합만 있거나 합집합만 있으면 쓰는 게 결합법칙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건 좀 써놓자. 이거 진짜 이거 은근히 진짜 이상하게 풀고 이거 틀렸지 않은 친구도 진짜 많은데 이거 결합법칙은 교 또는 합일 때만 쓰는 거지 교집합, 합집합 섞여 있으면 결합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건 교과 개념이 없어. 뭔 소리지? 라는 거에 대한 추가 설명은 지금 좀 해볼게요. 얘들아 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법칙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덧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먼저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 곳에 먼저 괄호를 쳐서 계산을 하더라도 결과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괄호 위치를 옮길 수 있다. 가 결합법칙의 의미거든요. 여기 집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런 표현이 있다면요. 이런 표현이 있다면 괄호 위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인데 얘들아 얘만 보면 개 쉬운데 누구랑 헷갈리냐면 얘가 분배랑 헷갈려요. 일단 여기 빌드업 좀만 깔게요. 분배 법칙은 전 언제 쓰냐면 집합이 3개 이상이고 마찬가지로 집합이 3개 이상이고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나올 때 씁니다. 교집합, 합집합, 당연히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섞여 나올 때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나오면 그때는 분배 법칙을 써야 합니다. 그때는 분배 법칙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이런 거 A 교집합, B 합집합, C야. 이런 거 보면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면 이 A 교집합이라는 부분 전체를 분배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를 분배해주면요 여기가 민결아 A 교집합 얼마가 될 거야?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가운데 아직 안 쓴 합집합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을 분배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A 교집합 C다 정도로 써주자가 분배 법칙이거든요. 당연히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는 건데 얘들아 선생님 근데요 이거 결합법칙 쓰면요 내 맘대로 괄호 위치 바꿔주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거 안 돼. 틀려. 교집합, 합집합 있으면 그냥 분배 쓰세요. 분배 꽂는 게 맞아. 결합 쓰지 마. 엔간하면 결합은 그냥 교교나 합합일 때만 쓰세요. 근데 선생님 왜 안 돼요? 증명은 간단해. 그려보면 돼요. 그려볼게요. 봐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 일단 도유나 B랑 C 합치니까 이거죠. 괄호 먼저 계산. 근데 그 중에서 누구랑 겹치는 것만 찾아야 돼? A. 그럼 여기겠죠. 약간 이 초록색 뉘앙스가 될 거거든요. 얘들아 오른쪽 결합법칙 쓴 거 해볼게요. 결합법칙 쓴 거면 얘들아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요 A 교집합 B니까 일단 여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누구 합체하자? C 추가로 합체하자면 이런 데가 다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 초록색 색칠한 거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해보면 된다. 따라서 저는 교교 합합처럼 종류가 동등하면 결합 쓰는 편이고요. 연산규칙 쓸 때 교합 합교처럼 종류가 바뀐다면 분배 법칙을 꽂는 게 맞다. 분배 법칙을 꽂을 수 있다. 이런 건 결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교교 합합이면 결합 쓰고 교합 섞여 있으면 분배 쓰자로 요약하면 뭐 그냥 깔끔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 정도면 깔끔해. 깔끔해. 하나
하나 그러냐. 네. 얘들아 딱 드모르간 언급하고 잠깐 쉽시다. 알겠죠? 저기 259쪽 우측 하단에 보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처음 쓴 수학자 이름이 드모르간이라서 그런 법칙을 쓰는 거고요. 얘들아 거기 있는 공식을 외우는 뉘앙스는 절대 아니고 그냥 이걸로 기억하자. 사랑은 돌아오는 거고 얘들아 여집합은 싹 다 분배하는 거예요. 여집합 싹 다 분배라고 기억하는 게 맞아요. 거기는. 그냥 설명해 줄게. 말했듯이 증명은 그림으로 합니다. 한쪽 넘겨보면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만약에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다 치자. 이제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집합 분배할 거예요. 여집합 분배할 거예요. 근데 교집합에도 분배를 갈길 거고 교집합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합집합으로 나온다고 좀 기억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자. 여집합이 싹 다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하고 이런 것도 할 줄 알면 좋아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꽂아볼게요. 다시 여집합이 싹 다 분배돼야 돼. 여기 분배되면 그냥 얼마 됐나? A. 여기 분배되면 합집합이니까 무슨 집합으로 바꾸자? 교집합으로 뒤집자. 여기 분배되면 B의 무슨 집합이라 쓰자? 여집합이라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 여집합은 싹 다 분배되는 뉘앙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고 뭐 증명은 한쪽 넘기면 이제 교재에서 색칠 여러 개 쓰면서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까? 좋을까? 그럼 저희 잠깐만 끊었다가 이제 뒤에 대표 예제 문제들 싹싹 풀러갈게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